사실상 삼성그룹의 오너 자리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행보로 대구 경북을 찾아 투자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열립니다. 논란을 빚었던 일명 100억 원짜리 인물기념관 사업 예산이 안동시의회 추경 예산에서 표결 끝에 되살아났습니다. 경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가 방만한 운영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가 다른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또 낮에는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 장마전선은 북한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사실상 삼성그룹의 오너 자리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대외 행보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삼성이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성화와 투자 확대 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부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센터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디바이스 생산 거점 육성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을 만난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삼성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사항이 굉장히 보따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을 잘 헤아려서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검토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도미가 경북이 또 대구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역시 삼성이 맡고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찾아 향후 지원 방안을 대구시 등과 논의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사실상 그룹 오너가 된 뒤 첫 대외 행보여서 지역에서 이 회장의 이번 방문에 거는 기대감도 남달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거를 제가 아주 결과까지 약속할 수는 없고 힘을 합쳐서 앞을 보고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믿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관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부회장이 두 번이나 방문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이후 경상북도의 물산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주시 생수 제조 회사인 동천수에서 700억 원 규모의 생수 수출 협약식을 연 데 이어 5월에는 세원 ENG가 중국의 환경 전문 기업과 연간 6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일은 김천 산업단지에 541억 원이 투자돼 산업용 멤브레인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MOU가 체결됩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까지 6,800억 원을 들여 권역별 물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6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체육회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최하위로 경영 컨설팅을 받았던 그린카 부품연구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2등급이나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국학진흥원과 문화엑스포는 C등급으로 지난해보다 등급이 떨어졌고 비위 사실이 적발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각급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하위 CD 등급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 이 둘을 줄여서 치맥이라고 하죠. 여름밤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이 치맥축제가 대구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지 3년째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을거리인데요. 이번 치맥축제 닷새 동안 닭 25만 마리, 맥주 25만 리터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고 즐길 거리로는 개막 첫날인 오늘 치맥 홍보대사인 한류스타 이민호가 오며 걸그룹 EXID, 빅플로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24일부터는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리는 등 매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서부시장과 평화시장에서도 치맥축제가 동시에 열려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심 전역에서 또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도록 서부시장이라든가 닭죽집 골목으로 유명한 평화시장까지도 좀 지역을 확대해서 아무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올해는 이제 개최할 계획입니다. 치맥축제는 2년 전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그 열기는 이미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중국 닝보에서 치맥축제가 열린 데 이어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 곳곳에서 유사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여름 휴가를 한국 대구로 오려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글들도 여러 편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여름축제로 이름을 굳힌 치맥축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구의 뜨거운 여름밤을 달구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삼성이 기아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젯밤 펼쳐진 기아와의 시즌 9차전에서 삼성은 1회 구자욱의 안타와 최형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찬스마다 추가점을 얻는 데 실패했고 6회에 2점을 내줘 결국 1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은 선발 윤성환의 7이닝 2실점 호투에도 불구하고 패했지만 2위 두산과 3위 NC가 모두 져서 1위 자리는 지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피가로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인데 대구 MBC는 오늘 경기도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방송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천 대봉교 생활체육광장과 용두교 신천둔치 등 두 곳에 마련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미끄럼틀과 탈의장, 화장실과 간이 매점 등 부대시설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대다수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강행해온 일명 100억 원짜리 인물기념관 사업. 전액 삭감했던 올해 시비 예산이 이번 추경의회에서 수정안 표결까지 간 끝에 되살아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의회 본회의 직전 일명 100억짜리 인물기념관 사업에 올해 시비 부담분 5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결위원회 심의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비례대표 이영자 등 새누리 의원 7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당사자인 2개 문 중에 혼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일부인 양문중에 대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충격과 파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부담과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회에 이어 표결까지 간 끝에 찬성 12, 반대 6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의회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으로 결론 났지만 결국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로써 3년을 끌어온 임난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원 전원이 임난 역사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황당하기 그지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라도 강행하고 싶은. 관련 단체들은 찬성 의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낙선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부 반대 의견을 동참하고 있고요. 이건 날치기 행정의 표본이고, 그럼 외압에 놀라는 거.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기념관을 짓는 임난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혈세 낭비와 특혜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를 강행해 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은 지역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대구 지역인데 여구의 투기 세력이 주택 가격을 올려놓은 뒤 자본을 회수해가면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속칭 떴다방을 단속하고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과 학교, 공설운동장 등이 대피 적치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는 19곳이 지정돼 8,600여 대가 침수에 대비해 이동할 수 있으며 대구는 8곳에 1,6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침수 위험 지역의 차량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 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가 방만한 운영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영 개선 노력은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경주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점점 적자가 늘어나더니 최근엔 매년 6, 7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 가운데 관리직 공무원이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아 요양보호사가 부족한데도 오히려 관리직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복지시설에 필요한 정말 이렇게 그 법정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견되어가 있는 인원들의 어떤 경력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잉여 그 인력이 사실은 거기를 그 관리직에 파견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가 운영 중인 성주 간호센터와 규모는 같지만 경주는 일반직 공무원이 4명 더 많아 매년 2억 원의 임금을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주 간호센터는 올해 병상수를 30개 더 늘려 내년부터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주는 경영 개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복지 사업이잖아. 그지? 적자를 갖다가 줄이자면은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지를 못하는 거라. 관리 책임이 보건소와 경주시 관련 부서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점도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는 적자 경영 속에 노인 학대와 사망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한 뒤 20여 명의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 영화를 반복적으로 틀어 모욕감과 성적 수치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학습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그동안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제외돼 있던 15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와 일반 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들도 다음 달 23일 이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PC방 등지에서 불이 날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중구청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어제 중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중구의 행복한 변화와 미래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구의 인구 늘리기 방안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중구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앞으로 구정 발전 방안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대구역 안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개관식을 갖습니다. 동대구역 안 11번과 12번 마지막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관에서는 전국 17개 센터의 위치와 사업을 안내하고 혁신센터의 역할과 특화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에 따라 느껴지는 더위가 다른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2도, 한낮 기온은 30도 예상되고요. 경북 남서 내륙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성은 낮 기온 31도, 안동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후로는 32도의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